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2월 30일 수요일 아침 9시 31분입니다. 어젯밤 미국은 좀 하락 마감했죠. 부양책 상원 통과 제동 뭐 이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금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런 내용이 있죠. 투자자들은 부양책의 규모가 더 커질 수 있을지를 주목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부양책 중 미국인에 대한 현금 지급 규모를 600달러에서 2000달러로 증액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근데 이 법안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의 상원 원내대표가 반대를 했다. 그러면서 어떤 또 잡음이 나온다 이러면서 주식시장이 좀 하락을 한 거죠. 어쨌든 이거에 관해서도 좀 우리가 기억은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몇 달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원래 그 부양책 맨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가 뭐 민주당에서 5조 달러였나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5조 달러 하면 너무 많다 이러면서 이제 공화당에서 반대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규모가 줄고 줄어가지고 이번에 통과된 게 9천억 달러 규모였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결과적으로 이 통과는 되긴 됐지만 좀 반쪽짜리 통과긴 합니다. 액수가 좀 너무 작긴 하죠. 뭐 경제가 살아나는데 좀 많은 부스트를 해줘야 되는데 좀 액수가 좀 작다는 실망감 정도는 있는데, 아무튼 이제 뭐 시장은 보시다시피 지금은 그 모든 악재는 다 무시하는 게 몇 달째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것도 우리가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된다. 원래 5조 달러, 3조 달러 이 정도 규모였는데 줄고 줄어가지고 지금 9천억 달러 규모다. 좀 사이즈가 작은 편이긴 하다라는 것도 머릿속 한쪽편에 일단 기억은 해놓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빠졌다라는 이야기가 어젯밤 이제 뉴스고요. 이 뉴스 중에 또 하나 알아놓으실 만한 거는 부양책 관련된 것들 중에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양책은 아니고 그 메인스트리트 대출 종료 내달 8일로 연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내달 8일 다음 달 1월 8일 얘기하는 건데, 이거 잘 보고 계셔야 되겠죠.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연준에서는 어떤 뭐 은행이나 금융권만 도와줬었는데 이번에 이례적으로 어떤 중소기업들이나 메인스트리트에도 좀 대출을 해준 거거든요. 이번에는요. 근데 이 대출이 결과적으로 어떤 시장 분위기를 회복시키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긴 줬는데, 이 친구가 보시다시피 내달 8일로 종료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좀 증시 이벤트로서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상승하던 증시에 날개 하나 떼는 꼴이 되겠죠. 이런 점들 좀 잘 알아놓으시고, 물론 이 부분과 관련돼서도 예전부터 말이 많았습니다. 재무부하고 연준하고 계속 싸웠었죠. 니네 돈 대출 안 해줄 거면 다시 뭐 회수한다 이런 식으로 연준하고 재무부가 서로 투닥투닥 싸웠던 그런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참고적으로 좀 알아놓으셔야 되겠고,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점들 알아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특별히 물론 지금 당장 뭘 할 건 없어요. S&P라든가 나스닥이라든가 또 말씀드렸던 기준들 뭐 12,400 아니 저기 나스닥 12,450, S&P 3,665 이런 자리가 아직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뭘 할 만한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아직 뭘 할 때는 아닙니다만은, 근데 이제 뭘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어젯밤에 뭐 하나 나오긴 나왔죠. UVXY 11달러 지지하는 게 중요하다 이야기 드렸는데, 일단 11달러 지지했죠. 11달러 지지하고 올라왔습니다. 앞으로도 이 11달러라는 자리를 어떤 손절 뭐 이런 라인으로 잡으셔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얘는 올라와야 될 때 자꾸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개 들어야 될 때 자꾸 고개 들고 있으니까 어제의 양봉을 기준으로 오늘 뭔가를 또 해볼 수 있겠죠. 뭔가 또 매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변동성 지수는 아무튼 계속 이 대가리를 들고 있습니다. 계속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이 높아지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실히 예전과 다른 모습들이죠. 줄줄줄줄줄줄줄 흘러내리지 않고 이제는 저점을 슬슬슬 다지고 있다라는 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이제 하도 많이 보셔서 아시겠죠. 예.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를 봐도 어젯밤에 22 지지해야 된다, 22 지지하면서 11달러 위로 올라가야 된다 했는데 23까지 올라왔죠. 현재 3거래일째 어디를 지키고 있습니다. 3거래일째 어디를 지키고 보시면 저점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쉽지 않은 모습이죠. 이런 거 이렇게 저점과 고점 계속 높아지고 거기에 대해서 지수는 계속 고점을 높여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지수 고점 계속 높아지고 있죠. 지금 이런 현상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길게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 생각엔 이런 모습들로 봤을 때는 이거 1월 초에 연말 종가 관리가 끝나고 나면은 1월 초에는 좀 시장이 좀 많이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추측을 해보는 거죠.
말씀드렸죠. 예전에는 뭐 한 15거래일, 18거래일 변동성 지수가 저점 다지고 나서 무슨 일이 생겼었다. 뭐 이런 이야기 했는데 이번에는 그 기간이 이례적으로 길다라는 표현을 제가 아마 이번 주 월요일쯤인가 아마 했던 것 같아요. 한국 변동성 지수도 그렇고 한국 변동성도 보시면 11월 말쯤부터 벌써 저점을 지키고 지금 계속 우상향하고 있죠. 슬슬 대가리 드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죠. 예. 이런 점들 보시면서 뭔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다. 어젯밤에 뭔가 지지력을 보였으니까 빅스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 정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S&P라든가 이런 변동성 지수는 뭔가 어젯밤에 이제 베팅할 근거가 생겼는데, 왜냐면 어떤 뭐 지지력을 보였기 때문에 안 죽고 살아나기 때문에 지지력을 보였기 때문에 해볼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본 지수들, 해당 지수들에 대한 베팅은 아직까지는 조금 근거가 없죠. 아직까지는 S&P 아니면 나스닥 둘 다 아직까지 근거가 조금씩 모자랍니다. 그러니까 이뭐 며칠 동안 고점을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죠? 어디를 붕괴시킨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젯밤에 음봉 나왔다고 하지만은 뭘 해볼 때는 아닌 거겠죠. 조금 더 기다려 보셔야 되겠죠. 물론 이제 그 S&P하고 나스닥 그림이 조금씩 다른데, 나스닥은 뭐 보시다시피 고점도 계속 높아지고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뭐 상승마감하기도 했고, 좀 더 기다려 보긴 봐야 되겠는데, S&P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이게 지금 2거래일 동안 고점 확인했다라고 뭐 생각하고, 물론 3665를 선물상에서 붕괴시키고 나서 그때 하는 게 가장 좋겠지만, 난 좀 더 들이대 볼란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12월 28일 날 나왔던 시가를 붕괴시킴에 따라서 거기서 추격으로 진입을 해봐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가능은 할 것 같아요. 여기 12월 28일 날 갭상승 출발했잖아요. 갭상승하면서 지수가 이렇게 올랐죠. 그러니까 이 갭자리가 중요한 자리라고요. 이 갭자리가 어디다? 여기 이렇게 보시면 말이 되죠. 여기 12월 1일 날 시가가 이 자리잖아요. 이 자리 보시면 여기 나왔던 종가 자리였고, 이 자리 종가를 이렇게 안착하면서 이렇게 지금 위쪽으로 시세가 난 건데, 그렇기 때문에 12월 1일 날, 아니 저기 12월 28일 날 나왔던 이 시가가 붕괴됨에 따라서 인버스를 따라서 진입하는 것도 뭐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겠죠. 이 붕괴되면은 갭 상승했던 갭 정도 메꾸겠죠. 갭을 쭉 메꾸어서 예를 들어 음봉으로 마감을 한다. 위에서도 저항이 누적된 모습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지금 하라는 게 아니고 해보실 분들은 이게 붕괴되면 할 수는 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참고적으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나스닥은 그저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아직까지 어떤 그런 뭐 저항을 누적시키는 이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으니까 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고, 아무튼 요즘 저도 이제 그 두 가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변동성 지수에 베팅을 하는 거 하고, 저기 반도체 지수 쪽도 뭘 해보려고 지금 기다려 보고 있는데, 아무튼 얘도 지금 일단 모양이 심상치는 않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도 지금 흐름을 유심히 좀 잘 보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저항 한번 만들고 저항 한번 만들고 저항 한번 만들고, 일단 어디를 이제 붕괴시키면 이제 따라 들어갈 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어디를 붕괴시키지는 않아 가지고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만은 흐름 정도는 체크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생각하는 게, 이번에 UVXY를 들어갈까 아니면은 이거 반도체 지수 하방 베팅으로 들어갈까, 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차라리 이번에는 만약에 뭐 할 거면은 저 같으면은 UVXY보다는 반도체 지수 하락 베팅이 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해보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동성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어떤 그런 옛날 같은 대박이 나기는 좀 힘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그 변동성 지수가 여기 보시면 10대에서 올라와 가지고 이렇게 시세가 날 때가 사실 이게 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미 20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옛날만큼 기대 수익이 사실 크진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엄청 크죠. 이것도 엄청 큰데, 물론 지금도 기대 수익률은 엄청 크긴 큰 건데, 통상적인 주식에 비교해 봐서는 엄청나게 기대 수익률은 큰 건데, 그잖아요. 솔직히 아무리 못 가도 단기간에 가면은 보통 40 정도까지는 올라가니까 더블 가까이 되는 거 아니에요. 목표치는 좀 어쨌든 좀 크긴 큰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저는 변동성 지수에 베팅하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반도체 지수가 이번에 이렇게 약하다면은, 얘도 한 번쯤, 지금 얘 인버스 잘 잡아놓으면은 지금 얘는 앞으로 얘도 팔 자리가 없을 수도 있거든.
당분간 뭐 연 단위로 들고 가야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월봉인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뭐 최소한 그죠? 아무튼 굉장히 전 이게 오히려 목표 수익률이 더 클 거라고 보고 있어서 UVXY는 좀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자주 샀다 팔았다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요. 전 솔직히 그게 좀 귀찮은 사람이라 그게 좀 타이밍 잡기 좀 힘드니까 차라리 지금 반도체 지수 쪽이 만약에 이번 12월 달에 이렇게 고점을 확인 잘하고 이렇게 뭐 하여튼 얘가 기회를 준다면은 차라리 지금 요거를 들어가 보는 게 어떤가라는 고민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요게 좀 더 나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그 여러분들 투자 성향에 맞춰서 하시는 거니까 아니다 난 UVXY가 좋다 난 화끈한 게 좋다 난 단기간에 샀다 팔았다 이런 거 좋다 하시는 분들은 UVXY 하시는 거고 아니다 나는 좀 그런 거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뭐 이런 거 보셔도 괜찮고요. 이것도 약간 그 테슬라 그 공매도 이런 거 접근하듯이 마음 편안하게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는 계속 예전부터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뭐 뭔가 단타를 요즘에 한 달에 한 건 정도 이렇게 한 번씩 하고 있긴 한데 한다면은 이제 이것들 하고 있었어요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께 말씀은 안 드리고 조용히 혼자 하고 있었는데 반도체 지수 하락 베팅 하거나 아니면은 UVXY 한 번씩 해가지고 그거 하면서 놀고 있었는데 아무튼 얘가 이제 좀 최근에 좀 약한 모습을 보이니까 야 이거 가능성 있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려보는 거죠. 하실 분들은 하시고 마실 분들은 마시고요. 본인 취향에 따라서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왜 매일매일 점심 식사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식사 원하는 식당 찾아가서 하시잖아요. 원하는 식당 찾아가셔서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뭐 저는 요걸 보고 있다. 전 이것도 좀 하나의 좀 중요한 걸로 보고 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눈여겨 보고 있는 게 테슬라 하고 반도체 지수 이거하고 변동성 지수 이렇게 세 가지 좀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기회를 노리고 있는 거고 아무튼 이 정도 이야기 드렸고 그 각각의 상품들은 아무튼간 저는 이제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 매력들이 조금씩 포인트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성격들이 조금씩 다른 것들이잖아요. 테슬라, 뭐 반도체 지수, 뭐 변동성 지수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그런 디테일한 부분은 그 골라 가지고 뭐가 좋다 이렇게는 전 말씀 못 드리겠어요. 다 투자자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물론 뭐 주식 책에선 그러죠. 뭐 주식 책이나 뭐 이론적인 내용에서는 뭐 안전한 걸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긴 하지만은 그건 어쨌든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현실적으로는 본인이 끌리는 거 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죠? 이런 이야기 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뭐 간단하게 달러 정도나 좀 체크하고요. 달러나 환율 정도 체크하고 어젯밤에 좀 약한 모습을 보였죠. 어젯밤에 그러니까 지수 빠지면서 이렇게 아래 꼬리가 살짝 달린 모양이긴 한데 아무튼 얘가 이렇게 쌍바닥 가능성이 있는지 좀 잘 지켜봅시다. 잘 지켜보면 될 것 같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는데 글쎄 아직까지 좀 안심하긴 이른 단계죠. 그죠? 이까지 내려와서는 안 됐었는데 일단 이까지 내려와서 굉장히 일단 불안해 보이긴 합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아무튼 달러 인덱스도 그래요. 달러 인덱스도 이번에 여기서부터 해서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그러니까 여기부터 시작했죠. 여기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내려온 건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여기까지 되돌리긴 했습니다. 사실 물론 윗꼬리가 길게 달리긴 한 거지만 아무튼 한번 되돌리긴 했어요. 얘도 조금 이제 옛날하고 좀 다르긴 다른 겁니다. 약간 좀 심상치 않죠. 얘도 박스권일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는데 반등 여기까지 했잖아요. 어쨌든간 반등이 뭐 절반까지밖에 안 나왔다 그러면 또 저점 무너지겠구나 할 수도 있지만 거의 뭐 근접하게 하락했던 거 거의 다 되돌렸기 때문에 얘도 이번에는 어딘가 저점을 지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 해보고 있습니다. 그 원달러 환율 보면서도 그런 이야기 드리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것도 결국 월요일 날인가 아마 드린 이야기인데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빠졌는데 다 되돌렸지 않냐고요. 그러면은 다음번에 저점 붕괴시킬 가능성보다는 어딘가에서 지지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라고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뭐 그렇기 때문에 계속 어쨌든 매집 의견은 드리고 있는데 달러 사봐라 이런 이야기 정도는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잘못될 수도 있긴 있는 거니까 지금 한 발 담그셨다가 잘못되면 도망갈 준비들은 하시고요. 아무튼 그런 모습은 있다. 하락한 만큼 다 되돌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 여기 저점은 안 깨지 않겠냐라는 추측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힘이 개입되지 않으면은 여기서 이번에 저점 붕괴되지는 않겠죠. 어딘가에서 지지하긴 하겠죠. 뭐 일단 여기까지 올라왔었으니까 이거를 베이스로 해서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뇌피셜 이런 게 아니고 이 어떤 뭐 근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왜 여러분들 주식 공부 기술적 공부 해보시면 그 있죠. 뭐 3825613 뭐 피보나치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요. 뭐 상승을 하다가 몇 프로까지 조정이 나오면 목표치가 어디까지 열리고 몇 프로까지 조정이 나오면 몇 프로까지 열리고 몇 프로까지 조정 나오면 뭐 고점을 못 넘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래서 이제 미국 주식시장 이야기는 요 정도 하고 오늘 밤에 UVXY 정도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 드리면서 한국장 넘어왔고요. 미국 하락 마감했으니까 한국도 하락 출발하긴 했는데 뭐 물론 보시다시피 오늘 월말이죠. 오늘 이제 2020년 마지막 거래일이니까 아무튼 쉽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이 양봉을 조금이라도 갉아먹는 행동을 아마 하게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할 거면은 그죠? 무슨 일이 생기거나 할 거면 이제 내년에 기대해야 된다. 내년 1월달 초반에 기대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분위기상으로는 뭐 내년 1월 1일이 뭐 내년 1월 첫 거래일이 된다 하더라도 특별한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왜냐면 이 12월 말이 돼서 여기서 어떤 뭐 고점을 못 넘고 뭐 하락 마감하고 뭘 붕괴시키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그런 증거는 없기 때문에 말씀드렸죠. 지금 뭐 할 때는 아니다. 일단 가만히 있자라는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뭔가 지지력이 보이면 그때에도 늦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한국 시장은 사실 특별히 뭐 할 말이 없어요. 특별히 할 말이 없어. 지금은 글쎄요, 그냥 뭐 올라가는 거 지켜보고 있는 게 가장 낫지 않겠냐. 어설프게 추격하면은 진짜 웬만한 자리에선 주식 물려도 솔직히 그래요. 주식을 웬만한 자리에선 다 물려도 다 웬만하면 탈출이 되긴 되는데 이게 지금은 절대 물려서는 안 되는 자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최소한 물리더라도 이게 월봉 볼린저 밴드 안쪽에서 물려야지 월봉 볼린저 밴드 바깥에서 물리는 건 좀 그렇지 않겠냐라는 이런 이야기 드리는 거죠. 이 볼린저 밴드 안쪽에 있으면 어떻게든 뭐 해도 뭐 살아나올 방법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볼린저 밴드를 무려 한 8% 가까이 이탈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는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냐.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쉬자, 놀러 다니자 이런 이야기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시면은 아마 뭐 큰 기회가 오긴 올 겁니다. 미국 시장 UVXY 뭔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마 20부근 아마 40부근까지 한 번쯤 튀길 모양인가 봐요. 걔가 40부근까지 튄다면은 일단은 뭐 한국장도 비슷하게 튀겠죠. 얘도 한국장 변동성도 뭐 최소한 뭐 27이나 뭐 30부근까지는 한번 튈 수 있겠죠. 미국 변동성이 튄다면요. 근데 그게 올해는 아니라는 거죠. 내년 초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거를 뭐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UVXY 뭐 이런 거 매수할 근거가 나왔으니까. 예를 들면 한국장에 상장된 UVXY 이거 뭐 신한 S&P 빅스 요거 보셔도 그잖아요. 계속 보시면 12,400원짜리 정도 계속 지지력 보이고 있죠. 올라오고 있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는 리플 남겨주시고요. 또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